자, 일단은 역전세와 깡통전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 얘기만 들어도 상당히 무서워요, 일단. 무서운 얘기, 예, 예. 무서운 단어고요. 예, 예. 이거는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내가 전세를 놨을 거고요. 아니면 집이 없으신 분도 전세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모두에게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선량한 집주인들이 전세 사기꾼이 돼버린 거야. 누구든지 다 전세 사기꾼이 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처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닌 거잖아. 아니죠. 빌라 시장은 지금 현재 안 좋습니다. 솔직히 안 좋아요. 왜냐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빌라라고 하면 빌라 시장 하신 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하고 이제 실패하신 분이 이제 좀 나눠보면 그분은 정말 조금 초보자 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김용관 이사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잖아요. 네. 다주택자고 이제 빌라도 여러 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일단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상황 점검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긴급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점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임대 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서울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 서울 거주자의 절반은 내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또 임차인이기 때문에 근데 임차인, 그러니까 절반의 수요가 있는 임차인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상 내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게 1주택자든 2주택자든 다주택자들 간에 어쨌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크던 작던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지 무조건 영향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게 지금 시장 상황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거래량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정고점 대비 거의 80%, 지역에 따라 90% 선까지 금액대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전세 시장을 없애야지 된다라는 둥 아니면 이제 저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붕괴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호전되고 있는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일단은 역전세와 깡통전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 얘기만 들어도 상당히 무서워요, 일단. 무서운 얘기, 예, 예. 무서운 단어고요. 예, 예. 이거는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집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내가 전세를 놨을 거고요. 아니면 집이 없으신 분도 전세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모두에게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역전세, 깡통전세.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전세 시장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전세 들어가기 조건이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놓기 힘드니까 금액을 내려야 되는 거고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구하기 힘드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요즘에 뭐 전세금을 넣는데 안 돌려준다. 그러니까 전세 나는 비싼 거 안 들어갈 거야. 조그만 거 들어갈 거야. 뭐 보증보험이 되는 것만 들어갈 거야. 그렇게 폭을 좁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좀 차별화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예. 좁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역전세냐? 예를 들어서 시장 좋을 때 금액이 뭐 3억인데 지금 2억 9천에 전세 맞춰요. 그거 역으로 역전세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너무 큰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역전세를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역전세는 사실상 우리가 최근 20, 3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겪으면서 시장 안에서 얼마든지 있었던 거거든요.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더라고요. 그렇죠.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특정 지역 같은 경우나 특히나 몇 년 전이에요, 정말. 송파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그럼요. 강동구에 네. 고덕동의 이 주공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되면서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주변의 전세 가격을 작게는 2억에서 많게는 4억까지 끌어내려 버렸거든요.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역전세는 일시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깡통전세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이 바닥을 쳐버리는. 깡통전세 같은 경우는 역전세랑 조금 틀린 개념인데요. 역전세는 이전 전세 금액보다 이제 지금이 조금 내려가면 역전세라고 하지만 깡통전세는 이제 전세 금액 플러스 그 집의 부채를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전세금이랑 부채가 집값보다 많아져 버리니까 이 집값이 깡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역전세보다. 예. 그럼 그 원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금리 인상이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작을 한 거고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대출을 많이 쓰시던 분들 대출을 안 쓰려고 하다 보고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전세 들어가신 분들도 이제는 이자가 조금이었었는데 금리가 많이 내니까 이제 내가 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해서 전세 시장이 조금 많이 이제 내려가서
거죠. 예전하고 비교해서. 역전세 2년 전 임대차 3법 통과 후 4년치 폭등 전세.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 김호님과 좀 결이 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꼭 이게 금리 인상의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임대차 3법 계약 개시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죠. 임대차 3법의 핵심은 뭐냐면 전세 4년 보장해주고 네. 올리지 말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때리겠다. 맞아. 심플하게 전세 4년 살게 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때린다라는 게 임대차 3법이거든요. 이게 네. 이제 사실 말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전세 매물이 실종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만 하더라도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이 전세를 2억에 놨단 말이에요. 네. 제가 집을 네. 2억에 놨는데 임대차 3법 신작하면서 네. 저희 집 전세가 네. 2억짜리가 3억 5천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나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아,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건가? 네. 근데 부동산에서 3억 5천 놔도 된대요. 네네. 그 이유가 있죠. 물량이 없으니까. 없죠. 네, 물량이 없으니까 그런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3년 전에 네. 전세 물건에 피가 붙어서 전세 그러니까 무슨 네. 주택도 아니야 매매도 아니야 뭐 분양권도 아니고 입주권도 아니에요. 그만큼 워낙 물건이 그죠? 귀하다는 얘기죠. 전세가에 피가 프리미엄이 붙여서 진짜 이게 리미티드 전세네. 네, 리미티드 전세죠. 우리 물건 살 때 리미티드 네. 하면 이제 피 붙여 사듯이 네. 똑같은 그렇게 거네요. 전세가 거래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2억짜리 전세가 3억 5천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인제 와서 그거를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주택 가격도 빠지고 전세 가격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전세가 난 건데 깡통 전세는 좀 결이 틀린 거죠. 말 그대로 깡통 전세는 이제 사기꾼 네. 들이 사기를 치는 게 깡통 전세인데 저는 좀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그러니까 미반환 보증금 네. 그리고 역전세 네. 이런 거 네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깡통 전세 이런 걸 다 싸잡아서 우리가 네. 전세 사기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전세 사기라고 통칭해서. 말하죠. 통칭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선량한 집주인들이 전세 사기꾼이 돼버린 거야. 누구든지 다 전세 사기꾼이 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처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닌 거잖아.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전세를 2억에 놨었어요. 이 얘기 놓고 싶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에서 3억 5천에 노래. 그러면 그때 3, 5천 놓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싸게 놨어요. 네. 3억 5천 다 받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저도 한 1억 정도는 빼줘야지 되거든요. 대표님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지금 네.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돈을 내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보증금 반환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1억을 더 받았다고 하면 그 1억을 나는 2년 후에 또 내줘야 되기 때문에 통장에 고스란히 놔둬야지라고 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그때 또 장이 좋을 때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싸잡아서 전세 사기꾼으로 매도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건 저의 사견이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 이야기는 우리 김용관 이사가 좀 진행을 해주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하면 가장 뭐 아파트하고 아니면 이제 빌라 시장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지금 경기 침체 뭐 얘기하는데 뭐 상가나 오피스텔 뭐 토지 그런 거 잘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나 빌라 시장인데 흐름을 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금이 지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 대출을 내서 샀잖아요. 이자를 많이 내야 돼요. 부담스러워요. 팔아야 되는데 나만 파는 게 아니에요. 윗집도 부담스러워. 아랫집도 부담스러워. 한 동에 물건이 두 개, 세 개 나오니까 급하게 팔아야 돼. 좀 싸게 팔아요. 하락한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새로 이제 물건이 새로 나오면 새 거가 계속 나오면 내가 새 걸 언제든지 살 수 있으면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는데 네. 새 거가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촉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 뭐 2, 3개월 정도의 상황인데 다시 아파트를 매매하는 이 심리가 좀 강한데 이 심리가 다시 조금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 쉽게 생각하면 내가 분명히 봤어요. 저 집은 10억이었던 게. 근데 5억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겪어봤잖아요. 그게 지금 제일 확실한 거거든요. 다시 슬금슬금 6억, 7억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10억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파트가 이제 좀 거래가 되면서 좀 회복된다라는 이제 분위기 현장에서 많이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이 이제 노도구항이랑 송파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노도구항, 송파가 가장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고 네. 지금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거의 90%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걔가
비례가 이제 작년 11월, 12월, 1월 달까지 해서 한 6억 정도 선에서 거래됐다면 네. 지금 거의 8억 5천, 9억까지 지금 거의 회복이 다 된 거거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대비 거의 한 82, 85% 정도까지. 다 회복됐죠. 네, 회복됐죠. 그러니까 많이 지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이제 역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역전세는 아파트에 해당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상. 네.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역전세는 시간의 문제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만 넘어가면 네. 좀 아파트 전세 시장은 좀 안정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거 공급이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걸 보고 느낀 게 작년 9월 달부터 순간적으로 떨어지는데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근데 올 초부터 다시 또 거래가 되는 거 보면 정말 시청자님들도 우리 호갱노노라는 사이트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 거래된 것보다 다음 거래가 항상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매수 심리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전 가격보다는 더 낮게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참 뭐 호가라고 해가지고 팔리지 않는 금액까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호가가 지금 이제 형성이 또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단지 내에서. 마지막 팔린 것보다 비싸면 호가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래가 되면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호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빌라 시장은 어떤가요? 빌라 시장은 지금 현재 안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좋아요. 왜냐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빌라라고 하면 그냥 약간 두려움의 대상, 이거 뭐 안 좋은 일을 겪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겪을 거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요. 주인 입장에서도 이거 괜히 골칫덩어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세 금액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이 사기꾼이라고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그건 문제지 사실상. 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좀 자산을 좀 불려보자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큰 정보가 없어. 네. 그러니까 층 정보도 없고 뭐 지인 소개라든가 아니면 동네 부동산 소개로 보통 집 근처에 있는 빌라를 사시는 분들도 좀 많죠. 물론 이제 특별하게 공부를 해서 좀 투자 유망지 같은데 최근 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집권하면 한 이후에 서울시 빌라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사실상. 네. 재개발 쪽으로 네,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구역 때문에. 지정된 곳만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로 구역 지정된 곳만 해도 100군데가 넘어요. 지금. 네. 그 지역들이 지금 빌라 가격이 작게 100%에서 많게는 2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1억 투자해서 한 4, 5억, 5, 6억 정도의 2년 동안 수익 보신 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라는 게 이제 재개발이 되는 빌라가 있고 안 되는 빌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보력이 부족해갖고 안 되는 빌라를 이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큰 문제잖아요, 네. 그죠? 빌라 시장 하신 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하고 이제 실패하신 분이 이제 좀 나눠보면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잘 알고 공부하고 많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경험해보신 다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성공하셨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지난 시간 동안 겪어봤거든요. 내가 살려고 했던 물건이 내가 놓쳤는데 또 올라가고 그런 걸 겪어보다 보니까 결정하시기에 좀 현명해요. 근데 실패하신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내가 아는 동네, 내 동네, 내가 살았던 동네 거기를 사시는 분은 다 실패해요. 왜냐면 사실 빌라가 돈 되는 동네가 내가 사는 동네가 돈이 되는 확률보다 돈 되는 동네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돈 되는 동네가 돈이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맞아요. 또 빌라 왕이라든지 그런 이제 특정 지역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런 지역들 보면 사실 우리가 시청자님들이 뭐 다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은 동네는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 동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뭐 호재거리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동네에서 뭐 소문 듣고 깨끗하니까 내가 전세를 좀 받아볼까 소액으로 투자해볼까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동네들 지역들이 많이들 지금 이런 안 좋은 일이 겪고 전세금도 못 돌려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을 좀 잘 내가 아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선정하기보다는 그래도 발품도 팔아보고 전문가 도움도 받아보고 남들이 원하는 걸 사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샀어 이거를. 근데 이거를 나만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가지고 우리 동네 살기 편해요. 당연히 살기 편하겠죠. 나 여기서밖에 안 살아갔기 때문에. 그거는 나만 좋아하는 거고요. 내 집을 내놨을 때요. 전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아주 기본이 그거잖아요. 살고 싶은 집과 사고 싶은 집은 분리해야지 된다. 네. 그죠? 그러니까 실거주와 투자는 분리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 제가 상담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에서 네. 올라오신 분이고 부산에서 있는 집을 처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현금이 한 7억 정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자양동에서 이제 전세를 사세요. 아파트에서. 네. 일단 전세를 먼저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양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양동의 3룸 빌라가 7억 5천이래요. 오늘 보시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자양동 3룸 빌라 7억 5천짜리를 살야지 되냐 말아야지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쭤보니까 자녀들은 이제 다 흩어져 있고 이제 두 분이서만 사시기 때문에 본인은 자양동이 너무 살기 편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전세를 살다 보니까 그 동네가 눈에 익어서 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억 5천 정도면 지금 노원구 쪽에 가면 10억짜리 아파트들 중에서 네. 아직 7억대 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재건축한 아직까지. 아파트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뭐 네. 광운대 역세권이라든가 네. 창동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광진구죠. 광진구. 네. 광진구 쪽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 몇 개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빌라는 실거주보다는 사실상 이제 어쩔 수 없이 실거주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7억, 8억짜리 3룸 빌라를 네. 신축 빌라를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차라리 한 7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차라리 대출을 한 1, 2억 정도 받으셔갖고 산 다음에 뭐 부담 없으시면 한 1억 정도만 받으시고 나머지 1억 정도를 가지고 뭐 자양동이 됐던 그 인근의 뭐 왕십리 주변이 됐던 성동구가 됐던 아니면 청량리 쪽이 됐던 간에 주변에 빌라를 차라리 갭으로 네. 재개발이 될 만한 곳에 여유를 갖고 좀 사놔라.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거나 남편분이랑 상의해 보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정말 조금 초보자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살기 편한 자양동이면 거지. 한강변이고 네. 뭐 3룸이면 웬만한 아파트보다 구조조 잘 빠졌을 거고 깨끗하고 여기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그 상품에 대해서만. 근데 그거는 본인만 갖고 싶은 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그 금액으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상품 내가 뭐 핸드백 사가지고 이걸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잠재적인 미래 가치를 보고 내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뭐 강북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아직까지는 뭐 100%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될 갭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돈을 들어가는 게 미래 가치 면에서는 깨끗하게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자양동보다 훨씬 투자 가치가 좋은 건데 네. 그 판단을 이제 본인 혼자 하시려고 하다 보면 돈이 뭐 다른 분들보다 수익이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살기 좋고 네. 편하고 학군 좋고 교통 좋고 뭐 병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사야지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네. 근데 빌라는 가급적이면 살기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없어야 되고 대중교통 뭐 지하철역은 많은데 그 지역의 노후도가 아주 심각하다든가 아니면 반지하 비율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네. 그죠? 막다른 골목이 많아갖고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의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 또 군웅지가 있다든가 네. 이런 지역들 걸 사셔야지 됩니다. 어쨌거나 얘기가 잠깐 옆으로 네. 빠졌는데 빌라 시장은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네, 심각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심각한 빌라 시장 우리 이제 김용관 이사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잖아요. 네. 다주택자고 이제 빌라도 여러 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나의 일일 수도 있고 본인 일이잖아요, 이제. 저도 지금 막 그죠? 이게 계약 본인 일이잖아요.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일단 조금 저는 빌라 역전세 개념하고는 저는 좀 상품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상품은. 저는 아까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빌라는 뭐 안 좋고 오르막길이고 뭐 썩었고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지역의 빌라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재개발 네, 재개발 빌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세 금액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전세 금액이 지금 뭐 금리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못 돌려줄 정도의 전세 금액이 아니에요. 공시 가격이 떨어졌어도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빌라는 크게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빌라기 때문에. 재개발 빌라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빌라 왕에 이 속하는 빌라들은요, 제가 아는 지역들은 상당히 거주 환경이 좋은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빌라들, 새 빌라들. 그러다 보니까 살기 편하니까 전세 금액 많이 넣고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왜 돌려받을 돈이니까. 근데 이게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이면서도 지금 전세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다행이네. 다행히도 다행이네.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빌라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양극화가 되겠죠. 이제 양극화 되겠죠가 아니라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는 사실 투자하기 쉬워요. 근데 빌라는 진짜로 공부 많이 하시고 투자하셔야지 되는 상품이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돼요. 요즘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SNS들이 많이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잘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실과 거짓을 여러분들이 찾는 눈을 기르셔야지 되고요. 모든 정보가 다 진실은 아니다. 이런 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저희가 그래도 타율이 좋잖아요.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가 네. 10군데 정도를 저희가 알려드리면 그중에 7, 8군데가 구역 지정이 다 되는 지금 이런 네.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지역을 초기에 좀 저렴하게 들어가서 높은 수익률을 같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다세대 빌라 시장은 양극화가 지금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재개발되는 것과 재개발되지 않는 걸로 나눠지고요. 재개발 빌라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초기 재개발 빌라랑 기존 재개발 빌라. 네. 그러니까 기존 재개발 빌라라는 건 조합 설립인가가 이미 끝났고 사업 승인인가라든가 관리 처분 전 단계에 있는 빌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초기 재개발인 빌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신통으로 구역 지정된 빌라들을 얘기하는 건데 신통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크게 얘기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신통은 구역 지정되자마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를 못하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부담스럽게 거래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인기가 많은 게 의외로 모아타운과 역세권 역세권 개발 많이 활성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역세권 가시더라고요. 활성화 모아타운은 어쨌거나 조합 설립인가일까지는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권리선이 기준일이 네.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권리전정 기준일이 발표했었어도 네, 조합 설립인가일 이후로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합 설립인가일은 구역 지정일부터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네. 통상 빠르면 1년 안에 되는 데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1년 안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일 빠른 데가 이제 보니까 뭐 천호동이나 권동 같은 데가 한 1년 반 정도 지금 지났죠? 네. 이제 걔네들이 이제 곧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뭐 얼마 전에 추천해줬던 사근동 사근동, 네, 사근동 모아- 지역도 투자금이 정말 저렴했죠. 근데 네. 지금 물건은 없습니다만 그게도 이제 조합 설립 동의율이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좀 있으면 이제 조합 설립 이제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 재개발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피가 많이 붙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빌라왕, 깡통 전세 이런 빌라랑은 전혀 결이 틀린 거죠. 네. 완전 다른 세상에 있는 빌라들인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존 빌라, 기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빌라 재개발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뭐 부가현이라든가 뭐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지역에 이런 뉴타운 빌라들은 대장주들 빌라죠. 얘네들은 지금 약간의 피가 빠져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피가 그래도 많이 금리 서울 때문에. 아파트값 그죠? 나오더라고요. 빌라 하나 사는데 뭐 작게 12억에서부터 많게는 27억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재개발 빌라 피가 얼마나 많이 붙었으면. 근데 그네들이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빌라 시장도 재개발 빌라 시장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진다. 초기 재개발은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 기존 재개발 빌라들 같은 경우는 약간 피가 빠져 있는 것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걔네들이 프리미엄이 빠진 것들이 다 거래가 끝나면 또 이제 높은 금액의 이제 네.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와 빌라 시장에 대해서 네. 잠깐 알아봤고요.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길. 황현의 부동산 세미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